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이 많죠 요즘. 그래서 결혼식에 관계된 거 하고요. 자, 이렇게 오브제는 다 받으셨죠. 그래서 이 오브제는 이것을 여기를 들으시면 이게 빠져요. 그래서 들으실 때는 어떻게 들으세요?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이 다리와 이 밑에 있는 요거를 들으셔야지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요 밑에 이렇게 오아시스가 또 꽂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꽃이 많이 들어가고 무겁죠. 그리고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한 장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금액이 좀 클 때는 이렇게 한 2장 정도 사용하셔서 요 밑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넣고 오아시스를 세팅해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죠. 결혼식에는 프레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많이 보셨으니까 오늘은 이제 프레임 말고 그냥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주문이 탁 들어오면 그냥 한 20분 안에 꽂아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어떤 꽃을 써야 되는지 오늘 들어갈 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가지죠. 그래서 이런 눈가지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볼을 달아도 되고, 그렇죠? 뭔가 리본을 달아도 되고, 또 하객분들이 뭔가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을 여기다 이렇게 딱딱 달아도 되고 하는 그런 이벤트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친구분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복의 말을 써서 여기다가 붙여서 미니 카드를 해가지고 달아서 화환을 만들어줬더니 너무 아이디어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눈가지를 하실 경우에는 밑에가 두꺼워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만 자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양쪽으로 잘라서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두꺼울 때는 꼭 이렇게 한쪽만 사선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쪽도 자르고 이쪽 앞쪽에도 더 잘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꽂으실 경우에는요, 자, 생화로만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뭔가 식물을 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넣을 경우에는 또 이제 화분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화분을 위에는 꽃, 밑에는 화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이따가 위에 1단을 꽂고 밑에 하기 전에 한번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위에 1단부터 꽂을게요. 자, 우선 위에 오아시스를 이렇게 세팅을 2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해서요, 약간 5도 이렇게 갑니다. 뒤로 5도. 앞쪽으로 계속 꽃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꽂으실 때 뒤로 5도나 10도나 이렇게 15도 쪽 이렇게 뒤로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꽂으신 다음에 작품의 높이와 넓이를 결정하는 건 바로 이렇게 소재, 그죠? 그 다음에 라인 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폼플라워는 작품의 포인트를 나타내고요. 이렇게 장미처럼 메스플라워는 부피감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미를 또 사용하겠습니다. 자, 아주 예쁘죠? 결혼식에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미를 좀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꽃은 이렇게 예쁜 다알리아. 제 얼굴만 하죠. 이렇게 오늘 다알리아로 해서 하나 또 포인트 꽃으로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작품의 넓이를 좀 이렇게 폼플라워인 이런 백합으로, 좀 얼굴이 크기가 좀 큰 이런 백합으로 한번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작품의 높이와 넓이를 결정하는 라인 꽃이죠. 스토크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니시안사스 예쁘죠? 니시안사스를 흰색과 핑크색 이렇게 해서 예쁘죠? 이제 딱 봐도 웨딩 분위기가 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거베라 이렇게 거베라 미니 거베라를 사용해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소재로는 조금 늘어지는 소재들은 또 이런 소재들을 사용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왜냐면 이게 지금 높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늘어지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이렇게 더글라스로 이렇게 해서 하얀색이니까 이렇게 해서 뒤쪽에서 이렇게 좀 꽂아주고요. 뒤쪽보다는 앞쪽이 조금 이렇게 높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크기를, 에어리어를 정해야 되겠죠. 크기를. 이게 좀 약간 이렇게 크기를 정하고요. 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전체적인 높이와 넓이와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늘어지는 이렇게죠. 늘어지는 느낌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꽃은 이제 여기만 보이게끔 하시면 되겠죠. 소재를 약간 이렇게 해놓고 하면 꽃을 어디다 어떻게 꽂아야 될지가 딱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좋습니다.
안과 밖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밑에는 이제 뭐 크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조금 밑으로 약간씩 처지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소재가 어느 정도 됐죠. 자, 그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꽃을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플라워인 스토크. 이제 약간 이제 커 보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잘라서 작품의 높이를 결정할 때 마찬가지로 이 스토크도 배송 갈 때 이게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앞쪽과 뒤쪽을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 꽂으신 다음에 먼저 중앙에 하나를 꽂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쪽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를 딱 꽂아주시고요. 좌측과 우측으로 또 하나를 넣어줘요. 강조를 시켜주는 거니까 탁 뻗어나가는 느낌이 가서 잘 살아라. 쭉쭉 잘 뻗어서 잘 살아라. 아무런 거침이 없이, 힘든 거 없이 그런 어떤 축복의 의미가 이 화 안에 담겨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토크를 꽂으실 때는 약간 표정이 이렇게 꽂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많아 보이게 꽂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많아 보이게, 이렇게 넓이가 많아 보이게. 그래서 뒤쪽에서 이렇게 꽂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지금 감싸는 그런 느낌이 딱 들죠. 이렇게. 그러면 거의 이렇게 비슷하고 이 안에가 조금 더 작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얼굴이 큰 이 백합과 이제 장미가 남았죠. 자, 소재는 이제 어느 정도 넣었어요. 자, 그러면 꽃을 지금 제가 이제 요 사이사이에 넣어서 이제 부피감을 형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폼플라워인 요 백합도 넣어줘야 되겠죠. 백합도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3개가 있고 다 3개씩이네요. 얘만 2개네요. 그렇죠? 그러면 얼굴이 핀 거는 이렇게 좀 제일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 3개. 얼굴이 커 보이죠? 제일 예쁜 거. 예쁜 거는 제가 중앙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놓으실 때는 약간 앞쪽으로 한 45도를 기울여요. 이렇게 기울이시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삼각으로 피겠죠. 그럼 또 좌측과 우측이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필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놓으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피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표정을 봐야 돼요. 이게 2개씩 있고 3개씩 있죠. 그러면 이쪽으로 놨을 경우에, 그렇죠? 이쪽으로 놨을 경우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백합을 너무 높게 꽂으면 장미가 너무 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장미보다는 백합이 조금 작아 보이게, 백합이 장미보다 좀 작아 보이게 이렇게 해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이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자, 꽂으면 이제 어느 정도 크기가 다 확장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남은 이런 것도 버리지 마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백합과 백합 사이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 백합에서 나온 잎 같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서 이 백합에서 넣어주시면 여기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백합의 포인트를 해서 전체적인 크기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얼굴이 여기다 하나를 딱 꽂아주면 예쁘겠죠? 하나, 둘, 셋 이렇게 3cm 이상은 다 꽂아주시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일단 큰 거는 중앙에 포지션을 놓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꽂아서 하나, 둘,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하도록 넣고요. 나머지 요거는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같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다 꽂아서 여기에 몽우리처럼 이렇게 몽우리처럼 딱 꽂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미도 이제 얼굴이 조금 이렇게 보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자, 얼굴이 큰 거는 위에 쪽으로 하지 마시고 좀 밑에 쪽으로 하시고요. 이렇게 줄기들은 이렇게 좀 떼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백합 사이에 넣어주셔서 꽃들이
백합이 폈을 때 장미도 같이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꽂아주시고 백합보다는 얼굴이 조금 커 보이게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거는 이쪽으로 좀 이렇게 대칭이 돼야지 또 훨씬 더 평안해 보이겠죠. 앞쪽으로 리시안 사스를 흰색과 핑크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흰색으로 꽂은 다음에 이제 빈 부분은 이제 약간 핑크가 많기 때문에 위에가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흰색으로 한 다음에 이제 벼 보이는 곳은 약간 핑크가 덜 들어간 곳은 또 이제 핑크로 한번 꽂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미리 다 잘라서 흰색이 좀 들어가야 웨딩 느낌이 나죠. 이렇게 이제 꽂으신 다음에는 약간 포인트가 되게 보라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키를 작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높게 꽂아서 긴장감을 주는 거죠. 주로 이제 중앙 쪽으로 해서 이렇게 흰색과 핑크색과 하얀 눈가지를 제가 넣어서 이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만 딱 눈가지가 있으면 조금 너무 떨렁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옆에 또 꽂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사이사이 뒤쪽에도 꽂아주고요. 옆쪽에도 꽂아주고요. 앞쪽에도 꽂아주시고 이렇게. 거의 다 이제 꽂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안에는 좀 들어가고 나오고, 그리고 이쪽에도 크리스마스 때 결혼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꽂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볼도 좀 달아주고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 곳을 채워주시면 마무리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꽂았으면 여기다도 또 똑같이 이런 꽃을 꽂아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꽃을 꽂으셔도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이렇게 화분을 쿠션지로 포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포장을 했고요. 또 이제 하나는 이제 이거 다 아시죠? 쿠션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쓰는 건데, 화분 포장할 때 비닐은 좀 미끌미끌한 그런 느낌, 그리고 만질 때마다 소리가 나서 저는 이제 이런 쿠션지를 많이 쓰는데요. 자, 이렇게 쿠션지를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이렇게 당기신 다음에 한번 이렇게 감싸시면 딱 들고 가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잡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회로 이렇게 해서 위에서 잡아서 묶어주시면 딱 되죠. 그래서 이게 종이로 돼 있어서 물에는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포장을 이렇게 해서 주시면 가져가기도 되게 좋죠. 이렇게 하나씩 딱 들고 가기도 좋죠.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가시고, 또 하나는 또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도록, 요즘 이제 시클라멘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시클라멘 하나 들고 가는 사람, 또 이렇게 하나씩 들고 가는 사람, 또 아니면 이렇게 하나씩 빼서 들고 가시는 분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래서 꽃을 꽂으실 때는요, 이거 그냥 이렇게 들고 가라고, 나눠 가라고 저는 또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또 꽃을 꽂아서 여기다 넣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직포를 밑에 깔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위에 핑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밑에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위에와 밑에가
세팅이 딱 되죠. 이런 식으로. 컬러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냥 위에 꽃만 있는 것보다는 여기는 위에는 꽃, 밑에는 식물. 그래서 이것도 끝나고 가져가도 되고 또 요 위에 것도 위에 것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위에는 플로저지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생화수면 연장된 물을 타서 꼭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본은 여기다 달아서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으시면 이제 리본까지 다 완성이 되는 거죠. 리본 달으실 때는 이 하얀 눈가지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가져가실 때는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는 생화, 밑에는 반려식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것을 빼고 또 꽃만 가지고 또 할 수도 있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식물을 놨을 때, 네, 꽃을 넣었을 때 그렇게 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즘은 예쁜 꽃만 빼가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거를 통째로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또 요것도 가져가는 재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성 있는 그런 상품들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또 한번 요걸 빼보고 시작을 또 하겠습니다. 요거 나르실 때는요, 여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여기를 들으면 이게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으시냐면, 들으실 때는 요 밑에를, 여기 밑에 원 받침과 요 다리 있죠.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들으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만 막 배달 갈 때 얘만 들었다 그러면 이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배송하실 때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세팅을 해서 이제 남은 꽃을 한번 이제 넣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것만 가져가시라고, 따로 하나만 또 이렇게 가져가시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약간 흘러내리는 디자인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원에서 밑으로 좀 내려가는 디자인으로 해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려가는 디자인으로 해서 여기 이제 밑으로 또 더 내려가도 되겠죠. 이게 스프링게리라든지 또 내려오는 그런 소재들이 많죠. 스프링게리가 제일 좋죠. 근데 스프링게리를 그냥 녹색으로 쓰셔도 되지만 겨울에는 금색이라든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쓰시면, 화이트 이게 뿌려가지고 쓰시면 또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그런 또 하나의 소재로서의 이제 어떤 변신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늘어지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꽃으로만 하는 거죠. 생화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저 분화를 넣었을 때는 생화와 분화식물의 콤비네이션 상품. 이게 짬짜면처럼 뭔가 하나만 하기는 아쉬워. 그리고 고객분들도 뭔가 한 번 하나만 먹기는 그러니까 짬짜면으로 하면 더 좋겠다. 이 맛도 보고 저 맛도 보고. 그래서 소비자의 욕구는 그런 거예요. 다양성이라는 거. 그래서 그 다양성의 욕구에 우리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이 이제 등을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우리 꽃집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소재를 먼저 세팅을 이렇게 하고요. 꽃을 다 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꽃을 하기 전에 이렇게 소재부터 해서 에어리어를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훨씬 저는 좋아서 이렇게 먼저 소재부터 꽂고서 꽃을 넣습니다. 그러면 꽃이 얼굴이 다치지가 않아서 좋더라고요. 소재 꽂을 때 다치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한 컬러로 다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저처럼 막 색깔이 진한 거, 연한 거 이렇게 막 섞으셔도 되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고객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화려한 거 좋아하세요, 그럼 화려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좀 화려한 꽃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냥 심플하고 깔끔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단일 색상을 합니다. 연 핑크에 약간 파스텔 톤으로 해서 단일 색상을 위주로 많이 하고요. 흰색을 많이 넣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또 백합을 넣는 거죠. 그리고 리본을 달기 때문에 여기에 꽃이 뭐 많이 넣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위에와 밑에를 좀 연결시켜 주시고, 이렇게 조금 밑에를 조금 작게 해주시고, 지금 아직 백합이 안 폈는데
요거를 약간 좌측과 우측으로 좀 그래도 커 보이게 리본을 이렇게 다르실 경우 좌측과 우측으로 다르실 경우에는 이렇게 다를 경우에는 이쪽 위주로 꽂아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꽃을 너무 또 안 꽂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져가셨을 때도 보셔야 되니까 그 분위기를 맞춰서 이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저기는 안쪽, 여기는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뒤에서 또 진하게 그다음에 거베라 위에 들어간 꽃이 밑에도 비슷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똑같이 그다음에 장미. 자, 2단을 하실 경우에는 배송하기가 좀 까다롭죠. 왜냐면 위에도 잘 봐야죠. 밑에도 잘 봐야죠. 빠질까봐. 신화는 조금 배송하기 좋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송하시는 분한테 전문 기사가 있는 게 좋으세요. 배송하실 때는 우리 꽃집에 신화환을 전문적으로 배달해 주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신화환은 잘 배송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밑에도 그래도 쪼만해도 꽃이 조금 많이 들어가죠. 통일을 주기 위해서 밑에도 그 거베라를 꽂았기 때문에 위에도 조금 거베라를 꽂아야겠죠. 거베라는 지금 이제 꽂은 꽃들보다는 약간 이렇게 높게 꽂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베라는 미니 거베라이기 때문에 약간 돌출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평평한데 약간 돌출을 시켰죠. 그래서 조금 더 확장시켜지는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신화환을 생화와 1단, 2단으로 꽂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반려식물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